안녕하세요.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의 만족감이나 행복 같은 걸 지도처럼 그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게 말이 될까요? 오늘은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경제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감정을 어떻게 명쾌한 지도로 그려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행복을 어떻게 숫자로, 그것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? 경제학자들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.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펼쳐보죠.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효용이라는 개념이에요. 경제학자들이 이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만든 도구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? 그럼 되게 신기하게도 마치 3차원 언덕 같은 모양이 탁 나타나는 거죠. 효용?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만족도를 나타내는 점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그 점수 단위가 바로 유틸이고요.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, 이게 주는 만족감이 100유틸이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그 효용의 산이에요. 한번 보세요. 가로축은 방의 개수, 세로축은 외식 횟수, 그리고 이 산의 높이가 바로 만족도, 즉 효용인 거죠. 그러니까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을수록 산 정상을 향해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복잡한 3D 모델을 그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아주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훨씬 더 간결하고 뭐랄까 우아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. 자, 드디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복잡한 3D 문제를 단숨에 2D로 바꿔버리는 마법 같은 아이디어,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데요. 산의 높이를 알려주는 그 등고선 아시죠? 그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까 봤던 그 효용의 산 있잖아요. 그걸 딱 만족도 450점 높이에서 수평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위에서 그 잘린 단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과연 어떤 모양이 보일까요? 바로 이 모양, 이 곡선이 나타나는 겁니다.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.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똑같은 만족도, 그러니까 450유티를 준다는 거예요. 산의 등고선이 같은 높이를 쫙 연결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죠. 다시 말해서 이 선 위에서는 어떤 점을 고르든 내 만족감은 똑같다, 이겁니다. 그래서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차별 곡선이라고 불러요. 왜냐? 이 선 위에 있는 조합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든 만족도에 차이가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다. 즉, 무차별하다고 느끼는 거죠. 이름 참 잘 지었죠? 자, 그럼 이 선을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높이에서 산을 잘라가지고 여러 개의 등고선을 쫙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? 짜잔! 바로 이렇게 개인의 만족도 전체를 보여주는 무차별 지도가 완성되는 겁니다. 이제 그 복잡했던 3차원 언덕을 이렇게 간단한 2차원 지도로 아주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. 이 표를 지도랑 같이 한번 보시죠. 점 A랑 점 B, 둘 다 효용 점수가 450점으로 똑같죠? 그래서 같은 등고선, 그러니까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거예요. 소비자한테 A와 B는 똑같이 만족스러운 선택이라는 거죠. 반면에 519점인 점 D는 어때요? 더 바깥쪽에 있는 더 높은 등고선에 있을 거고 391점인 점 C는 더 안쪽에 있는 낮은 등고선에 있겠죠.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무차별 지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면 되는 걸까요? 당연히 아니죠.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4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거든요. 그리고 바로 이 규칙들 덕분에 이 지도가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그래프들이 그 규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이 곡선들의 모양이나 위치는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. 지금부터 이 4가지 규칙을 하나씩 뜯어보면 왜 이 지도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거의 독심술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 4가지 규칙이 핵심입니다. 첫째, 바깥쪽 곡선일수록 더 좋다. 이건 너무 당연하죠. 더 많이 가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니까요. 둘째,
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다. 이것도 당연해요. 외식을 더 하려면 방 개수를 줄이는 식으로 뭔가를 포기해야 하니까요.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. 셋째, 절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. 만약에 이게 교차하면 A가 B보다 좋으면서 동시에 B가 A보다 좋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선호도는 일관적이어야죠. 마지막으로 원점을 향해 불록하다.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몰빵보다는 골고루 섞는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 방 10개의 외식 0번보다는 방 5개의 외식 15번 같은 이런 균형 잡힌 조합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. 결국 이 무차별 지도야말로 이 복잡한 인간의 선택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예측하게 해주는 경제학의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봤던 이 만족감의 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핵심만 딱딱 정리해볼까요? 우리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보죠.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족감을 거대한 3차원 효용의 산으로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산을 수평으로 싹둑 잘라서 2차원 등고선, 즉 무차별 곡선을 만들어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선들을 촥 모아서 한 사람의 선호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무차별 지도를 완성했습니다. 복잡한 3D가 이렇게 간단한 2D 지도로 바뀌는 과정,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? 그리고 바로 이 지도가 경제학의 슈퍼파워가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지도만 있으면 예를 들어 소득이 올랐을 때 혹은 특정 상품 가격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바꿀지 예측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거의 소비자의 미래 행동을 읽어내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이 만족감의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커피와 도넛 아니면 스마트폰과 여행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무차별 지도는 과연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.